네, 이천 수학 전공 수업이나 2025년 여름 시즌 첫 주차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 이번 여름방학 때는 리니어 알지브라를 하겠다고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부터는 녹화되고 있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자를 부분 있으면 자르고 하면 된다 보니까 그냥 기록 남기는 거 정도로 해서 녹화에 대한 부담은 없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소개를 일단 남기자면, 일단 저는 일단 국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에서 현재 석사 과정을 진행 중인 지용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리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여러방학 시즌 때 리니어 알지브라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건 일단 첫 번째 노트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한 명 들어와가지고 잠깐 좀 보자면, 지금 들어오신 분 환희 씨 같은데 지금 현재 녹화는 이루어져 있고 그냥 어차피 나중에 자를 부분 있으면 자르면 되니까 그냥 편하게 이거 영상 들으시면서 좀 질문하실 것들이 있었으면 편하게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희 씨 맞으시죠? 예, 네. 일단 크게 제가 이번 여름방학 하겠다고 했던 게 리니어 알지브라고 이게 지금 제가 화면 공유로 보여드린 게 첫 번째 노트이고 노트는 크게 한 세 권 정도 나갈 것 같아요. 리니어 알지브라 두 편의 노트 그다음에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앱스트랙트 알지브라로 넘어가는 세 번째 노트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해서 이번 여름방학은 이 세 권의 노트로 나갈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노트를 보시면 제가 파트 1, 2, 3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2수, 빠르면 2주? 아니면 좀 천천히 한다고 하면 3주 정도에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냥 한번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리니어 알지브라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베이시스 또는 기저. 제가 웬만한 용어들은 다 영어 용어로 쓰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용어 관련돼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기전이 베이시스라는 것을 그냥 얼핏 뭔가 들어봤을 좀 기억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트 1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 파트 2에 대해서는 일단 일단 1권의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베이시스의 존재성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정말 증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증명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partial order 또는 partial ordered set이라는 포셋이라는 개념이 좀 필요하고, 그냥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히 들어봤던 것을 그냥 추상화해서 그냥 정의를 했었을 뿐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의를 조금 다듬고 나서 마지막 파트 3에서 존스 렘마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베이시스의 존재성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수학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저 얘기하다가 끝날 거예요. 그다음 이 기저가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선형대수에 있어서의 불변량이기 때문에 그 기저의 개수에 따라 저희는 그것을 이제 차원 또는 디멘전이라 부르는 녀석들로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일단 1권의 노트는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노트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제 적어봤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보셨던 단어들, 그냥 괜찮은 단어들 아니면 파트 1, 2, 3에 대해서 각각의 그냥 아는 단어도 있는지 그냥 한 분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 옆에, 일단 건우 씨부터 일단 파트 1, 2, 3를 봤었을 때, 좀 단어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선형 결합, 선형 중속 독립은 다 네네. 들어봤는데 나머지는 좀 어색한 거. 파트 1에 대해서는 뭔가 익숙하긴 한데, 파트 2랑 3는 조금 그가 좀, 네, 네, 애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희 씨는 좀 어떤가요? 이 파트 1, 2, 3의 용어들 좀 봤을 때. 파트 1은 익숙한데 나머지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 환희 씨도 마찬가지로 파트 1이 익숙한데, 나머지 것들은 조금 어색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제 옆에는 지금 상현 씨가 같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상현 씨는 이제 이 파트 1, 2, 3를 봤을 때, 다 파트 1은 나머지 분들 좀 익숙은 하실 테고, 파트 2랑 3는 좀 어떤가요? 한글책으로 해갖고 살짝 아, 그 상현 씨는 어떻게 대답해 주셨냐면 이게 한글책으로 조금 했어가지고 이게
내가 봤던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이게 우리말로 뭐냐라고 조금 여쭈어 주시면 그에 대한 제가 알면 대답해드리고 모르면 뭐 검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알아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이야기의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여러분들이 노트 필요하시면 그냥 보시면 돼요. 노트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판서로서 조금 얘기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일단 저희가 할 내용이 리니어 알지브라죠. 이 리니어 알지브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 1학기 때 썼던 내용 중에 집합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집합에다가 어떤 특정 조건들을 많이 주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기본적으로 리니어 알지브라를 하는 수학적인 공간 자체는 혹시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리니어 알지브라를 지금 리니어 알지브라를 알아가는 가는 단계긴 한데 기본적인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공간 자체는 아니면 리니어 알지브라가 뭘 다루는 거죠? 기본적으로 뭘 얘기를 해야 되죠? 대상으로서 아니면 일단 그러면 리니어 알지브라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그냥 하나씩 좀 얘기해 주실래요? 벡터가 생각납니다. 어떤 거요? 벡터요, 벡터. 네, 좋습니다. 벡터. 건우 씨는요? 공간, 어떤 거요? 벡터 공간이요. 벡터 스페이스. 서현 씨는 매트릭스. 오늘 할 얘기는 요 두 개에 대한 얘기고 매트릭스는 이 다음 노트에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니어 알지브라가 수행되는 공간 자체는 벡터 공간입니다. 벡터 공간의 원소를 저희는 벡터라고 그냥 부를 뿐이고요. 그래서 벡터가 될 수 있는 것은 벡터 공간의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처음에 배운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갖는 뭐 어떤 그런 놈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벡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함수도 벡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요상한 것들이 온갖 것들이 다 벡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벡터 공간이란 게 뭐냐라고 해서 저희가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벡터 공간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벡터 스페이스. 보통 벡터 스페이스 V라고 하면 여기다가 뭐가 더 따라오는데 여기다가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집합에다가 오퍼레이션을 주는 구조로서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집합은 그냥 V로서 딱 하나 줬어요. 그 다음에 연산을 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벡터 갖고 할 수 있는 연산들이 뭐가 있나요? 지금 그냥 제가 그 올려드린 노트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벡터 곱이랑 벡터 합, 그런 실수배, 네네, 벡터 곱합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죠? 실수배, 벡터 곱은 혹시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외적 네, 말하고, 곱이라는 게 이게 외적이 있고 내적이 있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벡터 공간 자체를 정의를 할 때는 일단 그 곱은 나중에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벡터 덧셈과 그다음에 스칼라배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금 뽀말하게 얘기를 하고자 하면 기본적으로 벡터 스페이스 자체가 V 그다음에 덧셈이 주어져 있고 곱셈이 주어져 있는 구조로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만 주어져 있다고 해서 벡터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보는데 첫 번째 일단 제가 팬시하게 조금 쓰자고 하면 일단 제가 이건 환희 씨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쓰면 알아들으시나요?
V는 처음 본 덧셈이 돼서 어, 아벨리안 그룹이다라고 하면. 그 덧셈까지는 알겠는데 네. 아벨리안 그룹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일단 상현 씨는 이 말 자체는 이해가 되실 거고, 건우 씨는 좀 어떤가요? 괜찮아요. 네. 그럼 일단 제가 환희식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 벡터 두 개가 만약에 V에서 A, B 두 개 뽑았을 때, 그 덧셈에 대해서 순서가 관계 있나요? 교환 법칙이라고 보면 네네.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인데, 특별히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일 때 우리는 아벨리안이라는 어떤 그냥 용어를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본은 교환 법칙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교환, 교환 법칙이라 생각해 주면 되고, 그룹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는 결합 법칙, 그 다음에 0이라는 놈이 있어야 돼요. 0. 0이라는 원소가 분명히 벡터 공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벡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반대 방향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인버스 역원이라고 부릅니다. 인버스가 존재할 때.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를 이제 붕뚱그려서 V는 덧셈에 대해서 아벨리안 그룹이다라고 그냥 얘기를 할 뿐인 거예요. 혹시 요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 결합 법칙이 있고 0이 있어가지고 두 개 벡터 합치면 그냥 없어지는 약간 그런 얘기들로서 그룹을 얘기하고 게다가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까지 된다는 것으로서 저희는 이것은 아벨리안 그룹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뺀시하게 얘기를 할 뿐입니다. 실제로 요 벡터 공간에서의 그 덧셈은 함수로서 벡터 두 개를 곱해서 그냥 아니 그 벡터 두 개를 더해서 또 벡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벡터 두 개를 더함으로써 우리는 A 플러스 B라는 또 다른 벡터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아시는 그냥 그 벡터 그립으로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얘랑 얘 두 개 더했을 때 얘도 여전히 벡터잖아요. 그냥 그 얘기를 할 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스칼라고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벡터를 늘려주는 역할로서 만약 이게 A라고 하면 이거는 예전에 그 이렇게 하나 더해주면 얘는 2 곱하기 A 이렇게 얘기하는 스케일링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칼라 곱을 어떻게 포멀하게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벡터 있고 스칼라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스칼라의 정체가 뭐냐고 하면 저는 F라고 쓸게요 일단 F 곱하기 V로서 이 F라는 것은 빌드라는 그 어떤 대수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칙 연산이 그냥 잘 되는 구조예요. 덧셈 잘 되고 그냥 일반은 숫자로서 그 실수로서 덧셈 잘 되고 뺄셈 잘 되고 곱셈 잘 되고 0이 아닌 걸로 잘 나눠지고 그냥 그 조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스칼라 곱이랑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스칼라 값이랑 어떤 벡터 값이 연산이 돼서 또 벡터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칼라 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필드 F랑 V의 원소를 데리고 와서 또 다른 V는 벡터로서 보내주는 그런 함수로 생각을 해주게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산이 두 개가 나왔죠. 그럼 이 두 개의 연산이 우리가 섞어서 막 쓰잖아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제약 조건이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두 개니까 대충 그걸 하나 선택하는 거로서 한 조건 한 네 가지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그거 뭐지 호환성? 그런 어떤 호환성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뭔가 compatibility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연산들끼리 어떤 잘 호환이 되게끔 기본적으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제가 이 노트에 적었던 게 벡터 덧셈이 있고 이 필드 자체도 연산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필드 연산에 대해서 어떤 그 분배 법칙, 그 다음에 스칼라 곱 자체에 대한 어떤 결합 법칙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1을 곱하는 놈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스칼라 곱에 있어서 어떤 1을 곱했을 때 그대로 벡터가 튀어나와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마지막은 제가 왜 회색 처리해놨냐면 얘를 그냥 정리해서 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특별히 유도할 수는 있다. 네, 유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갖고 유도는 할 수 있는데, 근데 명시해줘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냥 회색 처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의 정의를 뺀시하게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우리는 벡터 스페이스를 부르고, 여기 원소에서 저희는 벡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떤 필드를 명시해 줄 때는 F 벡터 스페이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R 벡터 스페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것뿐이고, 다음으로 그 시작 자체는 그 벡터 공간이고 연산 두 개가 주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걔네들끼리 잘 호환이 되는 그런 건데, 제가 1학기 때도 몇 번 얘기는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왜 정의라는 거죠? 물론 이거 답은 정말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벡터 공간에 지금 뭔가 막 정의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덧셈이란 거 뭔가 화살표들끼리 뭔가 잘 되게 하는 게 왜 중요한 거죠? 어쨌든 저희가 모든 리니어 알제브라는 이 공간에 살 텐데 이 공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혹시 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납득이 되냐라는 정도에서 그냥 그 정도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덧셈과 스칼라 곱이 있어서 이런 것을 벡터 공간이라고 한대. 그래서 뭐? 그게 있어야지 나중에 그 어드밴스 과정 할 때 더 나갈 수 있어서 미리 약속하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 어드밴스드가 뭐죠? 그럼? 음, 뭐까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네. 그 기본에서 출발해서 더 심화 과정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냥 기본이 필요하니까 그냥 미리 지금 당장 기본 자기들끼리 약속처럼 정리해놓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뭐 그런 것도 어떤 내용은 정리함에 있어서 어, 네, 내용 정리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긴 하죠. 근데 저는 뭐랄까, 이게 왜 중요하다는 건지를 납득하시겠나요? 뭐 이 공간에서 연산 같은 것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하필 이런 것이 정의가 될까라는 입장에서 제가 1학기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리니어 알지브라잖아요. 리니어 라인이잖아요. 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직선이 왜 중요하죠? 직선으로 그 평면 만들고 그다음에 평면으로 공간 만들고 해서 직선이 그 기본이 돼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공간이 되고.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기하학적인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혹시 건우 씨는 선이 중요한가요? 직선이란 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우 씨는? 을 직선으로 잘게 쪼갤 수 있으니까
곡선 같은 것을 직선으로 잘게 쪼갤 수 있으니까. 네. 오케이. 성현 씨는요? 직선 중요한가요? 직선을 기준점으로 축을 바꾸거나 음, 인상이 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상현 씨는 직선을 기준으로 축을 바꾸거나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 기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무슨 기호죠? 손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fx가 있었을 때,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이 a의 기울기 자체가 우리는 그것을 미분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중요한 게 미적분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간과하는 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적분학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우는 이유가 1학년 때 배우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되게 엄청 중요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분 자체로서 의미가 가는 게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저는 일단 설득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미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선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일단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런 직선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라는 의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물론 교육과정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직선을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직선을 좌표평면상에서 어떤 하나의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개의 벡터 갖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화살표 갖고 만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랑 얘로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직선을 그려서 어떻게 만드냐면 만약에 벡터가 이렇게 두 가지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이렇게 이어 붙이면 얘가 만약에 A고 얘가 B라고 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서 생각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벡터 하나를 또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에 딱 맞는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벡터 덧셈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좌표평면상에서 점 하나밖에 안 돼요. 이 점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칼라 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벡터 스페이스 자체가 직선을 만드는 공간으로서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혹시 제 이야기가 혹시 납득이 되시나요? 어떠신가요? 미분 중요하다. 미분이 중요하니까 직선이 중요하다. 직선을 만들어내는 공간 자체가 벡터 공간이다. 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납득이 좀 되시나요? 이거는 그냥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조금 자연스럽게 이어지냐라는 게 포인트라서 상현 씨는 좀 괜찮나요? 환희 씨랑 건우 씨는 좀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보자요. 그냥 정의가 있어서 끝이 아니라 솔직히 이런 정의만 봤을 때 그, 음, 이렇게 많은 수학책들이 이것만 적혀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딱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아까 저와 같은 어떤 그런 직선을 만드는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을 얘기를 할 수 있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중요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뺑시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라고 나는 와닿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와닿는 포인트로서 전달해 드린 것은 미분의 중요성부터 직선이 오고, 직선을 만들어내는 공간 자체로서 연선이
덧셈과 스칼라베다. 그래서 일단 나이브한 생각에서 이것은 중요하다. 라고 일단 저는 저 스스로를 설득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여기 얘기가 되고. 기본적으로 그럼 제가 벡터 공간 일단 정리를 했어요. 벡터 공간 갖고, 아니, 벡터 스페이스 정리를 했고, 기본적으로. 그럼 일단 저희한테 재료는 V는 기본 벡터 스페이스 V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음, UV를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벡터 공간이 현재는 주어져 있고 정의를 했고 거기서 이제 벡터를 이제 데려올 수 있어요. 얘네 갖고 벡터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 책 보면서 그 제가 올려둔 강의 노트 보면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벡터 공간 정의했고 그럼 벡터들 원소끼리 뭔가를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다 배웠던 거. 벡터 두 개가 서로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보자면 얘랑 얘랑은 어때요? 1, 2, 3. 1번, 2번, 1번, 3번 봤을 때 1, 2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행하게 보이죠. 그 기본적으로 벡터,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이거 좌표를 일단 넣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이 두 개의 벡터는 같은 벡터에서 보고서 우리는 그것을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리니어리 디펜던트라고 부르기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었고 그다음에 선형 독립이라는 단어로서 기본적으로 수직이 되는 벡터로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어떤 두 벡터 서로 독립이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 라는 얘기들을 조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뽀멀하게 다시 한번 보자고 하면 일단 이거 예시부터 잠깐 볼까요? 어, 일단 그 중요한 기준 일단 두 가지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다음에 서브스페이스 스팬드 바이 어떤 집합 S에서 생성된 부분 공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딱 봤을 때 아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요? 이 내용을 딱 봤을 때. 일단 상현 씨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 내용들. 1번 그냥 벡터들끼리 결합을 하는 거일 거고, 그 다음 2번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럼 거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약간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대답해 주셨고, 건우 씨는 좀 어떤가 이 두 개의 개념? 뭐, 작년에 배워가지고 익숙해요. 그럼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뭐죠? 그 벡터들을 벡터들을 하나로 곱해서 만드는 거?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붙는 어디에 붙죠? 이 말 자체가? 뭐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르죠? 벡터? 네. 어떤 벡터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얘기는 어떤 지금 제가 벡터 공간에서 어느 벡터를 뽑았어요. 어떤 부위에서 벡터 부위 하나 뽑았어요. 얘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S는 V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는 여기다 V를 이렇게 명시해 준 거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떤 또 다른 부분집합이니까 얘네들 역시 벡터겠죠. 얘네들하고 얘네들끼리 그 스칼라가 있어가지고 얘네들끼리 그런 어떤 결합으로서 써줄 수 있다면 그 부위 자체가 리니어 컨비네이션 얘기를 하는 거고 그 1번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환희 씨는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그 노란색 유한, 볼드, 유한함?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유한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제가 앞으로 얘기하는 모든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기본적으로 파이나이트한 놈들이고요. 인피니트면 곤란해요. 그거는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파이나이트 개수로서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그 뭐냐면 썸메이션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인피니트면 얘는 n이 무한대로 바뀌어가지고 얘는 뭐가 되죠 그러면? 만약 인피니트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그 1번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파이나이트입니다. 파이나이트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스 얘를 다 더하니까 시그마로서 적을 줄 수가 있는데 파이나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n으로 적은 거예요. 이 인피니트면 이 n이 무한으로 바뀌어가지고 n이 무한으로 바뀌면 얘는 뭐가 되죠? 급수가 되어버려요. 시리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따져야 돼요. 좀 많이 복잡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유한 개수로서의 어떤 결합을 해줄 수 있는 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이 어떤 부분 집합으로서 생성된 공간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에 이 S 안에 있는 벡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벡터들끼리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서 모든 리니어 컨비네이션들 자체가 또 벡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벡터들을 모아요. 그럼 또 벡터 스페이스가 될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서버 스페이스가 되는 거고 우리가 특별한 놈들을 모으면 전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특별한 놈이라는 게 예를 들면 R2에서 지금 얘네는 선형 독립인가요? 아니면 그 제가 그 아직 그 얘기 안 했죠. 그 리니얼리 디펜던트를 리니얼 인디펜던트 정의를 하지는 않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는 디펜던트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디펜던트한 두 놈을 골랐고 얘네를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그래서 만약에 S를 이렇게 붙인다고 하면 스팬 S는 어떻게 되나요? 이 두 개의 벡터 갖고 만들 수 있는 공간의 R2에서 공간은 매우 많나요? 많은 걸로 예상됩니다. 그냥 R2 그 자체로 만들 수가 있죠. 예, 왜냐면 R2에 있는 모든 점들을 얘네 두 개의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적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하고 어떤 그 서브스페이스 스팬더 바이 S를 생각했을 때 그냥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V 있고 이 중에 벡터를 모으는 것 자체를 그냥 S로서 작게 잡아주고 V를 하나 고른 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얘기는 어떤 이것들의 결합으로 적어주는 거고 그게 얘네들 잘 고르기만 하면 일부의 모든 선형결합을 통해서 전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리니어 인디펜던트랑 디펜던트 얘기만 놓고 보면 근데 요것만 놓고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일 거예요, 되게.
그 어떤 거예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그냥 복잡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거요? 혹시 환희 씨 그 독립이랑 종속의 차이를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뭐 제가 그 수학 시간에 영어로는 그 독립은 그 뭐지? 두 벡터 갖고 다른 벡터를 생성할 수 없는 거여 갖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배워갖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 말을 수학적으로 하려면 이제 좀 어떤 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재료는 요 두 개입니다. 리니어 컴비네이션하고 스팬. 아무 그냥 리니어 컴비네이션 얘기만 해도 괜찮긴 해요. 그 기본적으로 독립이라는 놈은 어쨌든 같은 방향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A라는 놈이 있고 B라는 놈이 있고 조금 꺾여서 C라는 놈이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B는 A를 적당히 스케일링하면 만들 수가 있어요. 뭐 그쵸? 근데 C는 스케일링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만약에 독립이면 이런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했을 때 얘가 얘가 꼭 방정식을 하나 만들었을 때 얘가 모두 올 제로면 그때가 독립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적당히 이게 스칼라 배에서 만들 수가 있으면 논제로가 아닌 어떤 그런 이런 A 이런 그 뭐라 그러지 그런 스칼라들이 있으면 0이 아닌 스칼라가 있으면 그때는 그 독립 아니 종속이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이게 조금 약간 직관적으로 와닿을까요? 어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전에 적당히 이제 아니요, 직관적으로는 와닿지 않습니다. 음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A가 있고 C가 있으면 이게 그냥 누가 봐도 독립처럼 보이잖아요. 환희 씨 맞나요? 예, 독립인가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칼라 알파랑 베타를 생각 베타를 생각했을 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알파 베타를 좀 잡아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갖고 적당 스칼라 배에서 얘를 제로로 지워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얘네 두 개 갖고 적당히 스칼라 배에서 제로 벡터를 만들어야 돼요. 알파 베타 값은 뭐밖에 없을까요, 그러면? 0. 00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조금 늘려줬을 때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가면 0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튀어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0이라는 것은 갔다가 되돌아와야 되거든요. 갔다가 되돌아야 되는데 갔다가 다른 벡터 있어가지고 이를 꺾이면 그 스칼라비라서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 이건 안 된단 말이죠. 혹시 납득이 되셨나요? 그 네. 꺾여서 뭐 돌아온다는 게 되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아, 그러니까 지금 A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고 지금은 이제 얘네 둘을 일단 더한 상태고 얘네를 이제 스칼라베에서 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0 말고 있냐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두 개가 만약에 여기 종수켰으면 스칼라베에서 그 0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A는 이렇게 늘려주고 B는 그 음수치에서 이 정도 늘려주면 두 개 붙이면 0이 되잖아요. 그건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 갖고 제로 벡터 만들 수 있는 것은
스칼라 0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다. 네. 상현 씨는 좀 괜찮으실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써. 그래서 기본 수학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0벡터가 되는지를 좀 봐요. 그래서 걔네들이 스칼라가 다 0이 되는지를 조금 봄으로써 저희는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해야만 하는 당연히 없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깔끔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뿐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베이시스. 뭐 오늘은 첫 주차이기 때문에 그냥 베이시스 얘기 어느 정도 하다가 시간 되면 한 시간 정도 되면 조금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베이시스, 여러분들 잘 아는 R1, R2, R3 때 각각의 베이시스가 뭔가요? 여러분이 아, 직관적으로 아는 베이시스. I, J, K. I, J, K. 그 코디네이트 도입해서, 그러니까 좌표 도입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각각. 만약에 1차원, 2차원, 3차원 공간이 있을 때 이거의 각각의 그 베이시스는 뭐가 되나요? 얘는 그냥 2고 얘는 2원, 2, 2원, 2, 3. R1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R2, R3만 봅시다. 예, 그 좌표 값으로 불러주셨어요, 각각? 몇 컴마 몇. 동의하시나요? 그, 그럼 일단 제가 얘는 베이시스 맞죠? 얘네만 베이시스인가요? 역시 E3에서 0,1, 어, 1인 이유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 쓴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 질문을, 첫 번째 질문. 얘네만 베이시스인가요? 아, 아니요. 그럼 또 베이시스 또 있나요? 근데 얘네만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건우 씨, 뭐가 있나요? 뭐 R2에서는 R3에서든 상관없거든요. R2에서는 그냥 평행하지만 않으면 다 기저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얘네 두 개는 기저인가요? R2에서의? 네, 그래서 제가 흔히 쓴 이거는 저희가 일본어로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써 표준 기저라고 부르고 기저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저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자 했을 때 얘네들 기본적으로 직관적인 기저고 나이스한 스탠다드 베이시스로서 얘네들을 그냥 도입해서 뭔가 좌표축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되게 나이봤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의 베이시스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의 특성은 뭔가요? 이 베이시스가 갖는 특성은? 베이시스의 특성. 얘네들을 왜 베이시스로 부르는 거죠? 지금 상현식에서 모든 원소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단어로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리니어 컨비네이션 모은 기본적으로 스팬 E1, E2와 R2가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기본적으로 전체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두 번째 조건으로서 하고 첫 번째 조건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 이건 환희 씨나 건우 씨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2차원으로서 봅시다. 2차원에서 얘네는 기저가 맞아요. 그리고 기저로서 부르기 원하는 건 기본적으로 얘네가 꽃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준 거고 그래서 앞서서 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이어야 된다? 네 맞아요. 얘네들끼리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A 곱하기 E1 더하기 B 스칼라고 비교했을 때 0벡터가 된다면 이러면 A, B는 무조건 0이 된다. 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고요. 기본적으로 베이스 정의 자체는 선형 독립이어야 되고 기존에 스페니스트 전체 공간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로서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저의 정의를 보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니얼 인디펜던트 얘네 중에서 어 잠시만 이거 아마 제로 이거 아마 벡터여야 될 거예요. 스칼라가 아니라 왜냐면 벡터끼리 얘가 왜 벡터가 돼야 되죠? 제가 이거 오타긴 한데 얘는 왜 스칼라 이렇게 쓰면 안 될 거예요. 왜? 스칼라로 쓰면 그냥 크기만 나타내는 거고 벡터로 써야 방향까지 포함한 거라서.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면 지금 저희가 화살표끼리 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 저희가 아까 정의를 했었을 때 덧셈 자체를 결과서 벡터로 써줘야 돼요. 근데 얘네가 지금 저희가 더하고 있잖아요. V의 원소끼리 다 더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결과도 당연히 V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벡터가 돼야 됩니다. 이건 그냥 오타가 나와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독립인 거 얘기를 했고, 그다음 전체 공원은 상상해낸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1번에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제가 약간 이탈리치로 적어놨는데, 파이나이트한 건 중요합니다. 무한 차원이면 그건 좀 곤란해요. 그건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냥 그 취소선으로 하멜 베이시스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기존 유한천 벡터 공간과 그 무한천 벡터 공간이 구분지어져서 베이시스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참고용으로 아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얘기해 주면 되고 기본적으로 파이너트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멜 베이시스로서 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냥 굳이 조금 나중에 좀 구분할 필요가 있었을 때 봤을 때 그때는 우리가 슈아데르 베이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때는 뭘 얘기되냐면 수렴을 얘기해야 되냐면 저희가 차원 자체가 그 모아준 것 자체가 유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보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체계 자체는 우리가 다룰 것은 기본적으로 유한에서만 일단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한계의 컬렉션들로서 어떤 리니얼리 이 디펜던트를 생각해 주면 되고 까지 하면 일단 파트 1이 끝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시스 정의한 걸로써 얘기는 끝나요. 파트 1은 베이시스가 그래서 뭐냐 전체 공간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각각의 벡터들이 천형 독립일 때 우리는 그것을 베이스라고 부르고 이건 여러분들이 익히 배워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포인트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벡터 공간 정의 그 이게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에서 많이 봤어요. 아마 책이나 아마
일반적인 선형대수 책이나 아니면 그 공대에서 배우는 선형대수 책에서는 아마 9개 정도의 공리를 써 나올 거예요. 아마 그냥 어떤 게 있고 어떤 것을 짜르륵 만족할 때 그냥 그 벡터 공원을 얘기를 한다. 라고 했었는데 그냥 컴팩트하게 저희는 어떤 대수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그냥 세 가지 조건으로 그냥 깔끔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 벡터 공간을 얘기했고 그 벡터 길에 어떤 것들 얘기할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 어떤 아니면 스트링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랑 리니어 디펜던트가 중요하는데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베이시스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저희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베이시스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게 남들을 설득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현 씨는 만약에 베이시스가 왜 중요하냐고 누군가가 물었어요. 이거 왜 중요하냐?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다른 분들도 혹시 질문 그 답변 생각해 두고 계세요? 기절을 설정해야 그 기절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절을 설정해야 그것들을 기준으로 벡터 공간을 얘기할 수 있다. 네, 그 일단 다른 분 얘기들 다 듣고 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저를 사용해서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저가 중요하다. 네, 맞아. 그거 자체로서 저희가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도 있고요. 건우 씨는 기저가 왜 중요하다고 부른다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기저가 있어야 R2, R3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서 음, 저도 뭔가 느낌은 아는데 약간 느낌은 뭔가 알겠는데 그거 그래도 조금 여러 가지 얘기하기 되게 애매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 2차원 공에서 제가 기저를 몇 개 잡았죠? 기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3차원에서는 3개를 잡았잖아요. 당연한가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원에서는 2개 잡아야 되고 3차원에서는 3개를 잡아야 된다, 베이스를. 무조건. 그 다음에 2차원에는 베이스가 무조건 2개일까요? 베이지 스펙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을 뭐 돌려서 잡는다거나 그러면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잡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지그자표기처럼 X, Y 잡아놓은 것처럼 이제 그거를 이제 회전시켜 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그 X, Y 좌표 마냥 잡으면 기저를 좀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기저 자체는 많이 만들 수 있죠. 근데 기저를 한 번 얘기할 때 저보다 2개의 벡터를 꼭 얘기를 해야 되나요? 가 제 질문이었거든요. 꼭 2개를 얘기해야 되나요? 만약 2차원에서라고 하면. 라는 질문 자체가 이 노트 1권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이 베이시스.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냐면 1차원, 2차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원이란 게 뭔가요? 이제 질문을 거기서부터 해야 되거든요. 차원이란 게 뭐냐? 저는 질문을 오히려 반대로 던진 거거든요. 일부러.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이건. 왜냐면 제가 2차원에서의 그 베이시스는 꼭 2개여야만 되냐? 아니면 질문 자체가 반대로 한 질문이라는 거거든요. 차원이란 게 뭔가요? 이 노트의 마지막 얘기를 그냥 미리 언급한 겁니다.
건우 씨 혹시 차원이 뭔가요? 디멘전. 기저의 개수? 맞습니다. 기저의 개수를 저희는 차원이라고 애초에 부르기 때문에 그 개수가 일치하는 건데, 기저의 개수를 굳이 그렇게 차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특별하다는 거잖아요. 차원이라는 게 차원이 왜 중요할까요? 기저의 개수가 왜 중요할까요? 이 노트 후반부 얘기를 그냥 미리 하는 겁니다. 기저의 개수는 왜 중요한가요? 기- 그, 이것만 대답할 수 있으면 그냥 오늘은 마칠 건데, 기저의 개수는 왜 중요한가? 심지어 그것을 이름을 붙였어요. 디멘전, 차원이라고. 그 어떤 얘기로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냐면, 기저는 무한히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불변하는 게 뭐냐?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이걸 그냥 문장으로서 그 누구 한 분만 대답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기저의 개수 왜 중요한 거예요, 상현 씨? 차원이라고 기저 한 개로는 이 차원을 다 표현할 수 없고 기저가 만약에 세 개 이상 있다 했을 때 기저 두 개의 선형 결합으로 나머지 기저를 표현할 수 있어서 애초에 저희가 일단 디멘전의 정의 자체가 기저의 개수예요. 기저의 개수 자체를 디멘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기저의 개수는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 R2가 2차원인 이유는 베이시스가 두 개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말을 좀 하고 싶냐면, 불변량이라는 개념이에요. 불변량. 기존적으로 2차원에서 생각할 수, 그러니까 기존 R2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저는 무한히 많아요. 무한히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스탠다드 베이스도 잡았다고 하더라도 얘를 조금씩 계속 돌리면 얘네는 다 기저예요. 그다음에 얘네 스케일링에 또 얘는 다 기저가 돼요. 그 수많은 기저들 속에서도 불변하지 않는 퀀터티가 뭐냐고 하면 개수인 거예요. 어떤 기저를 잡든 간에 기본적으로 최대 두 개, 무조건 두 개를 잡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불변량이라고 부르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런 불변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라는 것이고, 중요하고 정의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름까지 붙여요. 디멘전이라고. 혹시 납득이 되셨나요? 환희 씨랑 건우 씨, 제 이야기 납득되셨나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 네. 퍼센트 확 와닿는다 이런 느낌은 아니어서 아, 근데 불편하다는 게 네네. 좀 이해가 되지 이게, 않아서. 이게 수학에 있어서 그 불변량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기저라는 것은 되게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불변량을 찾는 것은 되게 수학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그냥 개수일 뿐이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드밴스드 수학에 가서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것들 중에서도 불변량을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혹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불변량 중에서도 그 네. 많은 것 중에서 불변량을 찾는다는 게 약간 최소를 찾는다는 느낌 받아들이면 되나요? 최소보다는 컨스턴트한 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변하지 않는 것들. 또 수많은 가질 것들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사실상 불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기는 한데, 음, 예를 들면 이건 조금 교양처럼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간을 분류하는 기준 자체가 불변형으로서 구멍의 개수를 하는 수학이 있어요. 그걸 위상수로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공간의 분류 자체는 공을 적당히 찌그러뜨리거나 그런 것들은 다 같게 취급하는 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에다 구멍 하나 뚫어요. 그럼 도넛이 되죠.
그다음에 그 도넛을 적당히 뭉친 것들도 다 같은 곳으로 취급해요. 이런 수학들하는 게 토폴로지 또는 미상수학이라 부르는 거고, 거기서 중요한 불변량은 구멍의 개수. 이렇게 어드밴스 수학에서도 불변량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토의 예시로서 이 불변량이라는 디멘전이라는 개념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수학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해지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불변량을 어떻게 캐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긴 합니다. 혹시 환희 씨 이 정도면 답변이 괜찮았을까요? 예,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불변량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중요하고 여기서는 차원 개수 자체가 불변합니다. 어떤 베이시스를 잡더라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원 관련된 어떤 정리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 노트의 파트 3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 카디널리티의 불변으로서 마무리 져요. 이 노트 자체는. 그리고 우리는 이거 자체를 벡터 스페이스 차원에서 부르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얘기를 그냥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은 기본적으로 베이시스 선형대수와 그 지금 벡터 스페이스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인 원수들 중에서도 베이시스라는 원수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걔네들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불변량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디멘전으로 마무리 짓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그 베이시스가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언제든 있냐? 라는 것을 규정할 수 있냐는 수학적으로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면 그냥 있으면 있는 거지. 우리 그냥 너무 기저가 잘 보이는 곳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벡터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실수 차원 그것 자체만 벡터 공간이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것들도 다 벡터 공간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항상 베이스를 찾을 수가 있냐는 또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베이스가 있냐? 라는 질문으로서 하는 게 나머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의 존재성을 이 존스 레마라는 것을 이용해서 증명하게 되는데 그런 그 과정들을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릴 거고 이해 못하면 그냥 못하는 데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존재성은 증명을 하는구나. 호멀하게. 아씨, 뭔 소린지 모르겠네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나중에 필요하면 그냥 어차피 제가 이거 다 레코드 남길 거잖아요. 그냥 나중에 그냥 돌려봐도 괜찮고 그냥 그런 식으로 나머지 것들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내용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을까요? 좋습니다. 입니다. 승현 씨는 있으신가요? 네, 그럼 그 일단 오늘 레코드는 일단 여기까지 잠깐 하고